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곧 빨간불이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34% 오르면서 2440선 초반,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1포인트 정도만 더 만회를 해주면 상승불 들어오게 됩니다. 9시 후반 되면서 시장이 이제 슬슬 위쪽으로 방향을 잡나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꾸준히 2410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 알려주실지 오늘 장 한마디로 요약해볼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하단 박스권, 종목 차별화 전략입니다. 하단 박스권은 제가 2410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밸류 차별화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금리 5%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 전략, 그래서 종목 차별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들었던 내용을 다시금 좀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별화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오늘 장에서 전문가님 레이더에 잡힌 부분들 좀 읽어주실까요? 네,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2410인데요. 2410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사야 될까? 이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 2410은 이건 전 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략은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9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10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올라올 때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폭락이 나올 때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신 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2410이라는 거는 대규모 손익 자리가 청산된 자리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는 빠진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고려를 해봤었을 때 대규모 신용 청산이 2번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에서 판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 너무 헐값에 팔았다. 꼭지에서 산 사람들이 저가에서 파는 거죠. 그 반대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은 쌀 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거나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들은. 그 전략을 저는 여러분한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별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마다 저는 이 밸류 계산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전 19만 원 이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만 원 이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램시마 SC잖아요. 그죠, 여러분? 램시마 SC. 램시마 SC는 지금 유럽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잘 팔려요.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2020년도에 5,100억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램시마 SC 임상 3상 들어갔을 때가 2019년도입니다. 이때는 임상하고 있을 때고 지금 돈을 벌 때고 그러니까 사야죠. 꼬리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9만 원 터질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 보세요. 거래대금이 좀 붙으면 전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시밀은 꼭 공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삼성 SDI도 50만 원대에서 52만 원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된 자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80만 원대 이때부터 좀 기다리자고 했었잖아요. 한 75만 원대부터 50만 원 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 꼭지에 따라갈 때 사지 말고 기다렸다 사자. 그죠? 실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끌고 오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알았을 거고 산 것도 알았을 거고 끌고 와서 터뜨리는 것도 보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이거는 차트로 그 기업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는
77만 원을 추천드린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분식회계 사건 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승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폭락 났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건이 해결됐잖아요. 그죠? 바이오지약 막 분식회계 사건들이 막 터졌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제대로 사고를 쳤거든요.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회계분식 다시 사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끝난 거다. 그러니까 회계분식 사건이 나왔을 때 자리가 77만 원이니까 밸류로 환산하면 여기서는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싸다. 네, 저점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좀 톤업이 됐다 이겁니다. 그 자리가 저는 87만 원 선 정도. 이거는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지난주 금요일도 이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밸류가 높아져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했잖아요. 시밀러가 더해졌잖아요. 시밀러가. 그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시밀러가 더해졌잖아요. 내년도에 미국 그 상반기에 그 이 시밀러 판매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아니라 확정 아닙니까? 확정. 그죠? 시밀러가 없을 때하고 시밀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밀러 없을 때 밸류면은 이건 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금이 지금 안 붙고 있지만 다른 주식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운데서는 위메이드가 일단은 폭탄을 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게임주 관련되어서 엄청난 급락 흐름이 있는데 일단 P2E 게임주들은 다 엎드려. 그러니까 P2E 게임즈 관련된 거는 근처도 가지 마. 근데 이거는 이미 루나 사태도 있었고요. FTX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P2E 게임 관련된 주식들이 거품이 제거되는 거는 저는 정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다. 실제로 거품이 있었으니까 그 거품이 제거된 게 맞다. 왜냐면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번 건 아니니까. 그잖아요. 게임주는 게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게임주는. 반도체는 반도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배터리는 꿈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거는 유동장세 때는 그렇게 거래도 되지만 배터리는 시설 투자를 해서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그걸 실제로 돈을 벌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밸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는 금리 5%가 유지가 되는 시기에는. 그래서 게임주 가운데서 이번에 P2E 사건은 NC소프트의 몸값을 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IP 1등 찾자. 리니지. 네, 그래서 45만 원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거는 그냥 꼴이다.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수익으로 나면서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배터리도 한번 대박이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수익으로 가는 거고, 게임주도 이제 수익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 이렇게 매매하면 또 손절했다가, 다른 종목 꼭지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좋은 기업을 사서, 한 종목 한 종목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거래를 해서 싸게 사서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대신 좋은 기업들을 사다 보면 하나둘씩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45만 원 이하는 전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몸값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준 양봉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주식이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기준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좀 버티셔라.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근데 기준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확고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네이버가 19만 원을 제외해서 기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좀 제가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하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LG전자. IT 반도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보면은 MLCC 쪽 관련된 휴대폰, 이런 업체 쪽 관련된 전망은 안 좋은데, 서버 쪽은 좋잖아요. 서버 쪽은 어쨌거나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애도 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예, 철강이긴 철강인데 현대제철하고 다르죠. 그죠? 나는 배터리. 나는 신사업 쪽으로 성과 내려고 하는 건 배터리. 그러니까 분명히 철강이긴 철강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배터리 쪽으로 체제 계산하는 애들. 이러면 화학주에 딱 떠오르죠. LG와. 케미칼이긴 케미칼인데 예, 배터리 쪽. 아, 그러면 내가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쪽으로 체제 개선되는 주식들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지금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려고 하는 주식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배터리 가운데서 제일 좋은 주식 먼저 담아놓고, 내가 배터리 비중이 제일 적으면은 배터리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피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담아야지, 아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 다음으로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IT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쪽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거고, 나머지 쪽은 트레이딩을 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이왕이면 배터리 쪽으로 체질 계산하는 쪽을 공략을 하셔라. 싸구려 기업을 싸게 살 생각 하지 말고, 좀 성과 나오는 기업들 차라리 조금 가격을 주더라도 그런 기업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의 절대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 전환이 돼 있고요. 거래소 점차 더 힘을 내면서 9시 후반 구간대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성공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